응? 안녕하세요. 풀코어의 김프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영상에서는 CBDC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표면으로 보이는 잔파도가 아닌 대양을 움직이는 심연의 해류와 같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시적인 공식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1비트당 약 31,000달러까지 추락하던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 법정화폐화 기사를 시작으로 11일 현재 약 37,000달러를 회복 중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격의 급등락은 단순히 머스크의 트위터뿐만 아니라 그 저변엔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의 일환으로 차세대 기축통화의 지위를 놓고 벌이는 전략적 움직임이 깔려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중앙은행들이 보증하고 유통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인 CBDC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선두에선 중국, 스웨덴을 비롯해 지금껏 사태의 추이를 관찰하던 유럽, 일본, 한국, 미국의 순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CBDC가 무엇이길래 나라마다 기술 개발에 뛰어든 걸까요? 지금부터 CBDC에 중점을 두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풀코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응?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2007년에서 2008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던 세계 금융위기의 겪는 와중에 달러 패권의 폐해를 실감한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2009년 탈중앙화를 목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CBDC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임에도 IMF SDR 구성 비율이 11%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제 결제 비율은 2%도 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은 CBDC를 비습으로 명명하여 2014년 중국 인민은행 주도로 세계 최초의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의 발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 통화 정책에 대해 연구 검토를 하여 상당히 진척되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트럼프의 부정적 입장으로 실용화가 상당히 지연되었으나 현 파월 의장과 차기 의장으로 유력한 브레이너드 의사에 의해 디지털 달러화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응?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한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 원장으로 시중에 통용되는 화폐보다는 디지털 자산의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CBDC는 해당 정부의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안정된 가치의 법정 디지털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해킹의 우려가 없으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가격 변동폭이 크고 소액 결제에 사용되기에는 적은 발행량과 10분이라는 느린 결제 속도,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매우 취약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CBDC는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 화폐이므로 환율 변화에 따른 가격 조정 이외의 변동폭이 작습니다. 신기술을 도입하여 인터넷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고 물리적인 지갑과 은행 계좌가 필요 없는 등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여 대출 이자를 획기적으로 낮춤과 동시에 전통적인 지폐 발행 비용이 절감되며 지급 및 결제 관리가 종이 화폐보다 뛰어나 거래 신속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 및 부패를 원천 차단하고 현금 도난을 방지하며 대규모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확보에 유리하여 거의 완벽한 투명성으로 국가 통제가 원활합니다. 하지만 은행을 통한 신용 창출이 사라지는 점에서 경제에 줄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고 은행과 카드사가 사라짐으로 인해 플랫폼 기업을 제외한 일자리 문제가 대두될 위험도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서 디지털 화폐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 취약계층은 모든 경제활동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응? CBDC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적 형태로 발행합니다. 특히 CBDC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 화폐이기 때문에 독점적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 강제 통용력이 보장될 수 있는데 실물 화폐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는 암호화폐와는 다릅니다. 발행 방식은 정보의 보관과 관리를 중앙은행이 하는 단일 원장 방식과 다수의 거래 참가자를 관리하는 분산 원장 방식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연산 작업을 통해 누구나 채굴과 발행을 할 수 있는데 기존 화폐나 자산과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화폐로서 가치 변동성도 매우 크고 기능도 제한적입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 원장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 세탁, 탈세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응?
지금까지 CBDC 개발에 가장 앞선 나라는 중국과 스웨덴으로, 스웨덴은 디지털 플랫폼 영향을 받아 현금 사용이 급감한 것에 대응해 2016년부터 토큰형 이코로나와 관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셉으로 불리는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엔트파이낸셜의 알리페이, 텐센트의 위챗페이로 약 10억 명이 이미 현금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 보급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중국의 디셉은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를 촉진 및 완성과 동시에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의 민간 회사가 장악한 금융 인프라를 국가 주도로 재편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발행 주체는 중앙은행으로 전자적 형태를 갖되 법적 형태는 단일이나 분산 원장 방식의 기술로 구현되고 있고, 이용 주체는 모두가 이용 가능한 소액 결제용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자금 결제용으로만 쓰이는 거액 결제용으로 구분하여 6개의 국유 은행을 통해 시장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서 CBDC를 어떻게 디자인화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특성이 있는데, 그중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10월 중국 산둥성 선전에서 추첨으로 선발한 5만 명에게 약 200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베이징을 포함한 대도시에서 대규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제은행관 통신협회 스위프트와 합작 법인을 만든 후 홍콩과 역외거래 실험을 진행해 안팎으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실험을 마치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공식화할 전망인데,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대로라면 중국은 오는 2029년이면 디지털 위안화로 전 세계 소비 결제의 15%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미 FED 역시 디지털 통화 정책에 대해 꾸준히 연구 검토하여 이미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데,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2월 NYT 주최 컨퍼런스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간편결제 시스템과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디지털 달러가 이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고, 브레이너드 FED 이사 역시 5월 24일 미국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미국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디지털 달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연준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과 함께 그간 연구해온 CBDC 관련 보고서를 올 여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도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CBDC 모의 실험에 착수했는데, 이는 디지털 화폐로 물건을 결제하고 송금하는 등 가상 환경에서 CBDC의 기능이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5월 24일 도입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라면서도 CBDC 모의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30에서 50%의 은행 수익이 급감하고 전자화폐, 지갑, 디지털 화폐를 유통시키는 컨텐츠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 당초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 기술에 미지근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2019년 페이스북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가 이런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 24억 명이 이용하는 디지털 화폐 플랫폼을 이용해 기존의 화폐와 다르게 은행을 건너뛴 결제 방식에 경악한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이 뒤늦게 관련 연구를 서두른 계기가 됐는데,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접촉식 금융거래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진 것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2017년까지 전체 중앙은행 중 65%만 참여하던 디지털 화폐 연구는 지난해 기준 90%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재 중앙은행들은 실제 유통을 위해 지폐 위 홀로그램처럼 내 디지털 지갑 속 숫자가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암호화된 인식 기술을 넣거나 블록체인을 통해 유통 과정 자체를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자금이체, 증권대금 동시결제 모의 테스트를 거친 한국은행은 조만간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CBDC의 안정성과 작동 방식 등을 시험할 계획인데, 국민은행을 필두로 국내 은행권 대부분은 한국은행과 보폭을 맞추며 치열한 플랫폼 선점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이달 LG CNS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였는데,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하면 신한은행이 중개해 개인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디지털화 변신으로 인해 모바일 결제업체 알리바바의 큰 수혜가 기대되며, 특히 알리바바의 자회사 엔트파이낸셜은 디지털 금융을 진두지휘하며 주요 국가로의 진출을 준비 중인데, 이들은 카카오의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1대1로 등의 경로를 통한 ECNY의 확산을 노린 중국의 디지털 화폐 연구소는 스위프트와 손을 잡고 관련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중국은 이를 자국이 개발한 월렛에 탑재하여 연간 38개국의 디지털 화폐 스왑이 되게 할 방침인데, 이 중 26개국은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런 변화 속 기존 화폐 질서의 위협으로 여겨지던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정부 중앙은행은 CBDC 도입 이후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주열 총재는 지난 3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지급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CBDC와 비트코인은 존재 목적과 각자의 영역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의도한 것과 다르게 화폐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비트코인 최대 보유국인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전통적인 금 혹은 원자재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형태를 띠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견제하면서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돈의 흐름을 쥔 권력, 즉 기축통화의 패권과 이를 통한 세계 금융 질서를 누가 쥐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유사 이래 가장 오래된 화폐는 금과 은이었고 현재는 미국의 달러이지만 향후에 어떤 화폐가 이 자리를 채우게 될까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혁명적 변화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풀코어 채널은 암호화폐 시장의 최신 정보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국 투자의 결정과 그 결정으로 인한 결과도 본인의 몫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프로였습니다.